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7급에서 9급 저희가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2월부터 쭉 와서 지금 9회차로 접어들었는데요. 1회차부터 8회차까지는 아무래도 기초 훈련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듣기랑 독해 같은 경우에는 6급의 연장선상에서 물론 유형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가고 있는데 그 쓰기랑 말하기 파트 자체가 6급의 작문과는 너무 대폭적으로 확대된 데다가 바뀌어서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커졌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굉장히 확 높아졌죠. 여러 가지의 유형의 분류가 나눠져서 지금 말하기랑 쓰기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기초 훈련을 쭉 진행을 해오다가 이제 시험을 임박해서는 우리가 실전 문제로 실전적인 훈련을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작문, 번역,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험은 크게 여러분이 이제 HSK 사무국에서 제공되어 있는 이 시험 유형을 보면서 시험이 이렇게 했다라고 아는데 지금 많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유형이 머릿속에 딱 정립되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듣기랑 독해 같은 경우는 1회차 대비 특강에 7급에서 9급 1회차 대비 특강에 제가 전략까지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듣기랑 독해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 그 여러 차례 대비 특강을 거의 지금 작문과 말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쓰기, 작문 쓰기 시험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의미에서 이제 휴식 시간을 중간에 주죠. 여기 앞에도 듣기랑 독해를 약 한 굉장히 이제 90분 동안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쓰기 번역 파트로 시작을 해요. 크게 이제 쓰기로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초반에는 작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제시되어 있는 도표나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분석하는 그냥 작문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이 거기에 다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프에도 거기에 명칭들이 다 써 있고 이게 뭐에 대한 조사인지 제목도 써 있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 거라서 사실상 도표 분석하거나 묘사하는 경우는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자신의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논점을 풀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하고 비교적 긴 분량의 한 편의 글을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쓰기 중에서 번역을 제외하고 쓰기 파트는 자료를 가지고 글을 쓰고 그리고 내 그 논점을 펼치는 것이 나오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고요. 번역은 뭐 어차피 그 한국어로 제시가 되면 그걸 내가 중국어로 써야 되는 번역 시험인 거니까 근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 이야기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모의 시험이나 또 시험 치러진 시험을 보면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일상생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글보다는 조금 전문 분야적인 글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게 말하기 시험으로 넘어가면서 통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번역과 통역을 겨냥해서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다이렉트로 저는 이제 단계별로 이때까지 기초 훈련을 해왔다면 오늘은 진짜 실질적으로 번역을 딱 실전 문제를 가지고 번역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작문인데 자료 보고 작문하는 거, 내 의견 피력하는 거, 그리고 텍스트 보고 번역하는 거. 말하기 시험도 같은 선상인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공부를 하실 때 번역하고 작문하는 거를 내가 말로 표현하면 되니까 제가 기초훈련을 시킬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번역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문장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그걸 반드시 수차례 읽어가면서 내거화 시켜서 우리가 멀티플레이가 잘 안 돼요. 이게 뭐를 글로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운전을 글로 배웠어요 막 이러잖아요. 말은 말 해보셔야 돼요.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내 걸로 많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번역이라고 하지만 말하기 시험의 번역이 그러면 통역인 거예요. 그러면 또 텍스트가 주어져요. 그냥 한국어를 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중국어로 통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번역의 서면을 통역화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하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면 이것도 아까 그 작문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응용문이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내 관점을 표현하는 것,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말하기나 쓰기 같은 경우는 자료 이용하거나 어떤 관점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번역이나 통역은 우리 모국어죠. 한국어가 제시되어 있으면 그걸 중국어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하기나 작문보다는 번역과 통역을 좀 중심으로 실전 문제를 이제 풀어볼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강이기 때문에 딱 번역 통역을 좀 임팩트 있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그냥 좀 쉬운 문장을 번역하는 것도 어려운데 7급에서 9급은 아주 단순한 간단한 문장이 번역으로나 통역으로 출제되진 않거든요. 조금 어려운 부분에 그 다양한 장르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6급 독해 정도의 난이도의 문장을 한국어로 주고 중국어로 쓰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6급 독해 읽기도 어려운데 그걸 내가 한국어로 돼 있으면 중국어로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번역은 제가 아무래도 통번역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번역은 그냥 내가 내 관점을 표현하는 것보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이러한 한국어 문장은 이렇게 중국어로 번역이 되는구나 기본 틀을 갖고 있으면 좀 접근이 쉽습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부터 찾아서 기둥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긴 생머리에 청순 가련한 그녀가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을 되게 스릴러 같죠? 제가 이 예문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미친 듯이 달리고 있어요 라는 문장을 번역을 하려고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청순 가련한 이런 거를 굳이 안 써도 그녀가 골목을 뛰고 있습니다라만 써도 돼요. 근데 이 칠흑 같은을 해석을 못해서 이 문장 자체를 버리는 것보다 제가 통번역을 할 때 가장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들었던 것 중에서 통역과 번역은 메시지의 전달이라 그랬어요. 듣는 사람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면 돼요. 미사여구는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문장이 어려워도 누가 무엇을 했다만 일단 살려서 거기서 확장시키려고 하셔야 돼요. 고정문형은 평상시에 좀 많이 익혀두시면 제가 기초훈련할 때 굉장히 패턴과 틀을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신조어나 고급 표현이 왜 제가 이제 굳이 순화시켜서 얘기하라고 하냐면 뭐 나르는 자동차 막 이런 거 나오고요. 드론을 통해서 택배를 하는 것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드론, 택배, 나르는 자동차는 또 뭐 어떻게 써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단어의 압박으로 인해서 번역 자체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 단어 모르면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걔가 나를 수가 있대. 이렇게 풀어서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 대신에 주어, 수로, 목적어에 기둥만 세우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100번 이론 설명해봤자 우리가 진짜 실질적인 중국어 번역 문제를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중요하겠죠. 번역 실전 문제입니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사한 난이도를 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좀 IT 쪽의 그런 지문들이 중국어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이쪽 인터넷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북이라고 하죠. 전자책에 관련된 지문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이제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막막하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용을 읽어도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한국어로 내가 확 안 와닿는데 그럼 문장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한 문장씩 하나씩 쪼개서 제가 이 모든 문장을 번역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역으로도 이런 문장을 보고 바로 통역으로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번역을 다 해놓은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읽어가면서 조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봐볼게요. 이게 되게 뻔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금 번역을 쫙 한번 이런 어려운 지문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리고 내 걸로 소화시키면 중국어가 사실은 고급 중국어는 패턴이 좀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무선 인터넷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대가 발전해, 무선 인터넷 시대가 발전해, 아니면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문장들을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고정 패턴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용어구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어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진하게 표시해놨죠. 휴대폰은 이게 주어예요. 주머니 안에 담긴 대중매체로는 굳이 신경 안 써도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들어가죠. 휴대폰이 들어갔다. 어디로? 사람 생활 속으로. 주어, 수로, 목적어 끝났어요. 이것만 써도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随着什么什么的发展의 고정 틀을 기억해 놓으시면 진짜 많이 써먹어요. 저 옛날에 고급 중국어 할 때도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기억해 놨거든요. 그래서 无线互联网的发展함에 따라서 주어 잡으셔야죠. 핸드폰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생활 속으로 들어가다 할 때 뿌루 什么什么生活. 제가 진짜로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수로 목적어를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통번역대학원 다닐 때도 교수님이 모든 기사나 지문을 읽을 때 수로랑 목적어는 다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다 외우라고. 뿌로 什么什么生活 기억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장, 이 한 문장만 기억해놔도 서두에 이런 패턴으로 시작하는 문장들 굉장히 많아요. 장문에도 여러분들이 논점 피력하실 때 써먹을 수도 있는 문장들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수식어고 뭐뭐로 같은 경우는 作为를 많이 써요. 그래서 装在口袋里的媒体 어려우면 装在안 써도 돼요. 口袋里的媒体 하면 주머니 속의 매체로 뭐뭐로 나는 여성으로서, 나는 선생님으로 할 때 作为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不如什么什么的生活는 기억을 하세요. 다시 정리하는 거죠. 아, 随着什么什么的发展作为不如日常生活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문장 외우세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비슷한 유사성,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현상들이나 새로운 신기술들을 설명을 할 때 배경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随着什么什么发展 이것이 不如누구누구다生活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언젠가는 진짜로 써먹을 수 있어요. 통역에서도 쓰고 번역에서도 쓰고 장문에서도 쓰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휴대폰이 지닌 이동성과 휴대용이성으로 사람들은 이 주어겠죠. 사람들은 짜투리 시간에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문장을 쓰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가지게 되었다. 이 올라가什么什么 习惯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앞에 이거 휴대폰이 지닌 이동성. 그럼 手机的 해놓고 뭐 이동성이나 휴대용이성을 쓰시고 이제 이 문장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手机的移动性 变写性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휴대하다. 뭐 굳이 안 써도 하나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얘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습관을 갖게 됐어야 할 때 시나랑 쓰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었다 하면 정말 뭐뭐뭐뭐의 发展使人们 이렇게 푸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이 지닌 이동성과 휴대용이성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자투리 시간은 보지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처음 보는 표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문장 자체가 주어가 뭔지 수어랑 목적어가 뭔지 구조를 고민하셔야 될 때란 말이에요. 안 써도 돼요. 휴대폰이 이동성과 휴대용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독서 습관을 가지게 됐어.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碎片化时间 하면 자투리 시간을 이걸로 이제 번역을 해봤는데 짜투리, 그 수입 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랑이랑 시는 뭐뭐시 뭐뭐하게 만들었다 기억하시고 비엔시싱은 뭐 휴대용이성에 대해서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디지털 기기 얘기할 때. 자, 수입 편화는요. 만약에 독해로 나왔을 때도 그 개념을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파편화예요. 그러니까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뭉텅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짧게 쪼개져서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스럭이나 자투리 등의 의미를 얘기해서 현대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의 종합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쪼개서 이걸 파편화시켜서 일을 하잖아요. 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편화 시즌을 한번 넣어봤어요. 짜투리나 파편화되어 있거나 쪼개어되어 있다 할 때 수입편화 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 잡는 거예요. 휴대폰의 이러한 성질,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과관계를 인웨이랑 수어이보다는 시랑 랑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어 문장에.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주어. 휴대폰에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을 안 한데 수업. 목적어. 그리고 전자책 단말기, e-리더라고 하죠. 태블릿, PC, 컴퓨터 등 통신 기능을 지닌 이동 단말기로 독서하는 것. 이게 주어예요. 그쵸? 뭐뭐뭐 하는 것이 유행의 흐름이 되었다. 주술목을 잡아야지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흐름을 잡아놓는 거죠. 除此之外 뿐만 아니라 이 표현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다. 무엇에? 핸드폰에. 그죠? 더 이상은 만족하지 않는다. 이게 전체 주어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전자책, 단말기, 태블릿, 컴퓨터 등 이게 모르겠으면 통신 기능을 지닌 아니면 이동 단말기로 그러면 이것도 다 어려우면 그냥 手机
이걸 사용해서 용쇼지를 사용해서 그냥 위에도 하는 것은 이걸로 주어로 삼아도 돼요. 그러니까 주어만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유행의 흐름이 되었다 하면 在电子阅读器 아마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니까 기억하세요. 아, 전자책 단말기는 위에 두치라고 하는구나. 빙반디에 나오는 태블릿 PC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신 기능을 갖춘 이동 단말기를 종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차피 공부하시면서 단어를 익히시면 돼요. 이 단말기 상에서 짜이 슈무슈무 상에서 독해하는 것이 정외 자올리우는 외워두시면 진짜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쫑도한 그래 나 모두 이동 단말기 몰라 됐어 그냥 넘어가야죠. 이것이 유행의 흐름이 되었다라는 구조를 기억하세요. 슈무슈무슈무슈무슈무 정외 자올리우 소샹은 이제 거기에 편승되는 걸 유행의 그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아 주체주와이 부자의 만주위 정외 자올리우 해놓고 아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들은 휴대폰에 만족하지 않으며 이것은 유행의 흐름이 되었다. 주술목 찾아서 가는 거 잊지 마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예를 들어서 그쵸? 전자책 단말기는 안 되면 그냥 이 리더라도 쓰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자책 단말기를 내가 중국어로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이 리더라도 쓰시면 돼. 이것은 이게 주어죠. 대부분의 형식의 전자책을 목적어죠. 읽어낼 수 있다. 쉬운 문장이잖아요. 내가 중국어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문장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 리더는 읽을 수 있다. 무엇을? 대부분의 형식의 전자책을. 게다가 일부 단말기는 눈에 끼치는 해가 적으면 이건 쉽죠? 효과도 뛰어나서 독서할 때 마치 유리 밑에 종이로 된 한 권을 끼워 놓는 것 어려워요. 표현인데 마치 뭐뭐인 것 같다. 틀을 잡으라고요. 틀.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띠엔주 위에도 치는 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주술목 잡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 위에도 치는요. 对什么什么伤害小 5급, 6급에서 되게 많이 쓰는 문장이에요. 담배는 인체 건강에 해로워, 해가 커, 저거 막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시하고 삐전인데 일부러 삐전을 써봤어요. 이 삐전을 왜 쓰는 거냐면 이게 효과가 좋다면 하오 쓰셔도 돼요. 하오, 리샹, 샤오과가 리샹, 이상적이다 써도 되는데 삐전을 제가 굳이 쓴 이유는 진짜 요즘은 디지털 기술이 너무 발전해서 진짜 앞에 눈앞에 실질적으로 이게 펼쳐지는 것처럼 실사에 가깝다라는 표현으로 삐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샤오과 하오보다 이런 의미일 때 뭐 어떤 전자기기가 효과가 좋아했을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내가 이런 것들을 매체를 봤을 때 진짜 실사처럼 보이는 걸 삐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썼어. 그러면 정상 참작이 돼요. 이런 문장 고급 단어를 썼네. 하오보단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시향, 뭐 이항을 쓰는 게 좋아요. 유리 밑에서 칸, 뭘 보는 거야? 2번, 주주슈 이렇게 써도 돼요. 야저 밑에 눌려져 있는 책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쫙 읽어서 그냥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한국어를 중국어로 1대1로 바꾸지 말고요. 반드시 주술목 구조를 찾아서 가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 문장을 갈 거예요. 이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인 모범 답안을 보는 거죠. 되게 길게 어렵게 느껴졌던 문장인데, 네 문장으로 나눠서 주술목 나누니까 문장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쫙 적어 놨잖아요. 앞에서 강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요게 해석하거나 접근하시기에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한국어 문장을 보고 중국어로 이게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게 번역 시험뿐만 아니라 통역도 이거를 말로 뽑아내는 거니까 소이저什么什么的发展 근데 우시엔 후리엔 왕 많이 읽어서 입에 붙어 놓으면 진짜 통역할 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이 여러 차례 읽고 내것화시키면 반드시 써먹어요. 어느 회차의 시험을 가든지 쓰기나 말하기에서 반드시 써먹을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은 문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진짜로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 차례 읽고 암기하시는 것까지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7급에서 9급 절대로 만만한 시험 아닙니다. 이때까지 시행됐던 회차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듣기나 독해는 이제 꾸준히 문제 푸시면 되지만 사실 쓰기나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해 놓으시고 실전 문제 풀고 내 걸로 만들고 이걸 끊임없이 하셔서 정말 넘기 힘들어 보이는 7급에서 9급의 말하기랑 쓰기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